2000년 일본의 니가타현에 살고 있었던 히키코모리 사토 노부유키. 한날 모친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병원 직원이 사토의 방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방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피부가 창백한 한 여성이 발견됩니다. 이 여성은 9년 전 행방불명이 된 당시 9살 소녀임이 밝혀지면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옥과도 같은 9년 2개월간의 감금 생활, 히데의 니가타 소녀 감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사토는 1962년 일본의 조용한 마을 니가타현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가정에서 사랑받는 늦둥이로 자랐으며 60대의 아버지와 30대의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 70대가 된 아버지가 더럽다며 욕을 하고 폭력을 일삼았으며 어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게 된 사토. 이런 가정 내 폭력은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사토는 정신과에서 결벽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소심한 성격 탓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토는 타인과의 교류를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토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지만 몇 달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 생활을 포기하였으며 히키코모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사토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토와 어머니는 이제 둘이서 살게 되었으며 어머니 또한 아들의 폭력에 지쳐 집을 나가려 했지만 사토는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협박을 가하며 어머니를 강제로 그와 함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던 1990년 어느 날, 당시 28살이었던 사토는 어머니의 차를 타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논밭 근처의 도로를 지나던 당시 9살 소녀 A를 보고 유괴를 결심합니다. 사토는 소녀 앞에서 차를 멈추고 칼을 들고 차에서 내린 다음 조용히 해라. 목소리를 내지 마. 라고 협박하며 트렁크에 소녀를 가둔 후 시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사토는 소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트렁크를 열었으며 테이프로 소녀의 팔다리를 묶고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당시 8시경 집에 도착한 사토는 자신의 2층 방으로 소녀 A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눈가리개를 푼 후 사토는 소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산에 묻어버리던지 바다에 던져버리던지 하겠다. 사토는 협박을 가하며 소녀를 감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으며 이 방에서 계속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소녀 A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A의 어머니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니가타 경찰청과 학교 관계자 100명 이상이 당일 수색을 시작했고 이어서 다음 날부터는 200명 이상이 A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의미 있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실종 이틀 후에는 헬기가 동원되어 수색 범위를 확장했고 빈집을 수색하고 야간에도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흘 후부터는 대책본부가 소녀 A의 사진이 담긴 실종 포스터를 2만 장 이상 제작하여 배포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실종 현장이 극도로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는 타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곳이라 간주하고 근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좁혔습니다. 실종 현장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전과자가 리스트업되어 조사되었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토가 거주하는 50km 이상 떨어진 가시와자키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녀 A는 구타를 당할 때 눈을 맞으면 실명이 될까봐 스스로 볼을 갖다 대기도 했고 전기 충격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자신을 강제로 적응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였으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비닐봉지에 배설하는 상황은 그녀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였습니다. 게다가 9년 동안 샤워를 단 한 번만 시켜줬다는 점 또한 그녀가
어떤 극단적인 위생 상태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토는 자고 있거나 외출할 때마다 A의 손과 발을 묶어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히 납치 후 두 발을 1년 동안이나 계속 묶어두어 탈출의 의지마저 상실시키게 만드는 잔혹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린 소녀로부터 모든 희망과 의지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A 감금 생활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1996년 사토의 모친은 아들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보건소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게 됩니다. 보건소 직원은 가정 방문을 제안하였지만 사토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며 1999년 모친은 정신병원에 방문하여 사토의 가정폭력이 극도에 다다랐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듬해 보건소는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 담당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토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 7명은 사토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친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불쾌한 냄새. 사토의 방문을 열자 자고 있던 사토는 보건소 직원들을 보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다 잘 돼가고 있었는데. 라고 소리치는 사토에게 진정제를 주사하고 집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의 보건소 직원이 방을 떠나려는 찰나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창백하고 수척한 단발머리를 한 소녀 A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A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A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사토의 모친을 황급히 불러보았으나 사정을 아예 알지 못하는 모친은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은 사토 씨는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며 놀랍게도 A는 사토의 모친에게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A는 9년 2개월 만에 그녀의 어머니와 재회하면서 이 사건은 그녀의 극적인 생존과 범인의 체포로 끝이 났습니다. 범인 사토 노부유키는 즉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는 단일 범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이 가져온 소녀의 고통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벼운 형량. 물론 일본도 가중범죄를 적용시키면 25년까지 형량을 올릴 수 있다고는 하나 범인이 강간이나 장애가 남을 정도의 잔혹한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A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 사토는 가석방 됐으나 보행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살이 빠져 폐인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출소 2년 후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